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세종대왕, 뉴턴, 괴테, 링컨,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저커버그. 이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살면서 책이 좋다는 이야기는 지겹도록 들어왔지만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혜를 쌓기 위해, 똑똑해지기 위해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은 뒤로 하고요. 무언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동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진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해마다 약 120권의 책을 읽어왔는데요. 물론 몇 권을 읽었느냐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매일 적지 않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성공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책을 읽으라고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 책이 땡기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매일 제가 독서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4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로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더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차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책이랑 담쌓고 살다가 처음 제대로 읽기 시작한 건 거의 투자서 위주였습니다.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 오피스텔 관련된 거였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 관련된 책을 읽고 나니까 매일 다녔는데도 보이지 않던 집 주변 아파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건물은 뷰가 어떻고, 로얄동은 어디고, 근처에 학교는 품고 있는지 등 말이죠. 이게 아파트와 관련된 책 딱 한 권 읽었을 때의 저의 사고 회로입니다. 그때 깨닫게 됐죠. 아, 책을 읽으면 하나의 안경을 쓰는 것과 같구나. 그러면 이 안경을 여러 개 수집하면 세상이 훨씬 달라 보이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책의 위력을 피부로 느끼면서 심리학, 자기계발, 뇌과학 등 장르 불문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책을 읽으면서 수집한 다양한 이 안경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합쳐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안경, 주식 안경, 심리학 안경 3개를 수집하니까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각 분야가 더 깊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자본이 어떤 시기에는 특정 분야로 많이 몰리는지, 그에 따른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어떻게 변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인간관계도 똑같지 않을까?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하나씩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읽으니까 점점 책 한 권 한 권에 몰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준 책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는 스승님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배우지 않고 혼자 달려들어 시도했던 것들은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재수를 했고 수십 번의 입사 지원에서 탈락하기도 했고 부동산 투자 그리고 사업에도 실패하면서 저의 소중한 목돈을 다 날려먹는 등 나름 말 못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방법을 배우지 않고 요령 없이 열정만 갖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이 내가 어떤 분야에서도 타고난 사람이 아니구나. 감이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배움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찾아본 게 책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퀄리티로 가르침을 줬던 것이 바로 책이란 존재더라고요. 심지어 일반인 고수가 아니고 그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부터 말이죠. 요새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1대1 컨설팅의 의뢰에도 책처럼 자세히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굳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책을 통하면 이 사람의 방법, 가치관을 배울 수 있죠. 존경하는 저자가 추천한 다른 좋은 책을 읽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 그 사람과 교감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 알게 된 롤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과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인드가 정말 튼튼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사로운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롤모델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분야의 스승님에게 도움을 빌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저는 매사에 무엇을 하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미래에도 제 인생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책에서 스승님을 찾을 겁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책을 먼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1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 세 번째 변화는 상상력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이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MIT 뇌인지과학 연구소에 따르면 인간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상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예 모르는 분야에 대해선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막 괴상하고 이상한 과학적인 상상을 한다고 해도 그 과학의 개념을 알아야 그 부분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기를
언어의 한계는 곧 세계의 한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사고의 범위는 언어의 범위보다 크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그런 상상력이 더 넓은 사람들의 생각, 아니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영역까지 상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 상상 디폴트 값을 훨씬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역사 서적을 보게 되면 인류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저자의 해석 중에 하나인데요. 즉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지만 저자가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갖고 특정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죠. 이걸 가지고 당장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저자의 개인적 특성 덕분에 우리는 그 사람의 상상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또다시 우리의 상상력과 지식을 통해 재해석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의 상상력, 사고력, 통찰력을 높여줍니다. 당연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독서를 하면 저자와 독자가 만나 서로의 상상력의 경계가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살아왔는지 등의 사색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 독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생각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딱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사람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오랜 시간 경험하고 느꼈던 나만의 관점이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생각이니까 되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유연할 것 같고 이렇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잘 바뀌지가 않아요. 자신만의 경험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맹신하게 되고 자칫 편협한 관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의 경계가 너무 뚜렷하게 명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건데요. 이 경계가 너무 뚜렷해서 굳어져 버린 사람을 우리가 속된 말로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 최승필 독서교육관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책을 읽지 않는 사회에서는 전 세대가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서는 이 생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책을 볼 때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내 상식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상식은 이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궁리하게 되죠.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이런 행위는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단단했던 기존 생각의 틀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이 생각의 영역이 한번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놀랍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책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확확 달라지는지 말이죠. 지식은 복리로 늘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경험은 어떤 책 한 권을 읽기 전에 나와 읽은 후에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책 한 권으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내가 중력 질서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한 틀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민주주의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확장되는 경험을 해보시면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서가들이 왜 그렇게 대중교통에서, 공항에서, 집에서 텔레비전도 치워버리고 책을 읽는지 말이죠. 이 한 권을 읽고 났을 때 내가 달라졌다는 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환희의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짜릿하고 어떤 역동적인 고향감을 줍니다. 사실 여기에 미쳐서 책을 읽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책을 읽어온 바에 의하면 독서라는 행위는 한마디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많은 분들께서 깨닫도록 만드는 게 이 채널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말고도 독서를 하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게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제가 책을 좀 더 열심히 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독서를 통해 인생의 새 막을 열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진실된 이야기로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독서 관련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